대구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 법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진행 속도가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2026년도에 이제 큰 변화가 있는 회생법원 신설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내년에 이제 회생법원이 신설되는 지역이 어디 있죠?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네.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세 지역에 생기고 26년 3월부터 이제 개원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그럼 이제 뭐 이에 따라서 좀 어떤 내용 변화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회생법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뭐가 좋아지냐? 네,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러면 지방법원의 문제는 뭐였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일반 지방법원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광주, 대구, 대전, 뭐 인천 이런 법원들 이제 꼽을 수 있을 텐데, 회생법원 대비해서 잣대가 사실 굉장히 좀 엄격하고, 그렇죠. 이 진행 속도도 느리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차 진행이 어려우면서 회생법원 대비에 상당히 이제 높은 변제율을 법적인 근거 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당하고 있는 부분이, 회생법원은 주식코인 빚을 이제 탕감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법원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재판부에 사건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회생법원으로 바꿨을 때의 효과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절차 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효율성도 있다라는 거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전담 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판사가 회생 사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 뭐 가압류 사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가사 사건, 여러 개의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회생 사건도 곁다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거의 없고, 그냥 회생위원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본인 그렇죠. 그냥 도장만 그냥 찍어주는 도장만 찍는 수준으로 거죠.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 요거는 이제 뭐 법원 측에서 주장하는 건데, 일반 법원 대비 약 3배 정도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산 회생법원 케이스를 봤지만 굉장히 이제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다. 다만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뭐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합리적이고 채무자에게 보다 친화적이니까 인가율도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서울회생법원만 있던 시절에, 그것 또한 재작년이죠. 그렇죠. 수원하고 부산에 이제 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게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느냐, 두 번째로는 배우자 재산 절반을 청산가치에서 이제 제외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년이라든지 다자녀 가구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변제 기간을 단축시켜 주느냐, 이제 요 부분이 핵심 쟁점일 건데, 어떻게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주식코인 손실금 어떻게 될 거냐. 기존에는 이제 투자 손실금을 재산으로, 투자 손실이니까 말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사행성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재산에 잡아라 라고 하면, 결국에는 재산 가치가 그만큼 반영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총 갚아야 되는 변제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회생법원은 어떻게 됐느냐,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해서 지금 3개의 회생법원 모두 실무준칙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원, 부산 회생법원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약간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수원 회생법원 개원 초기에는 이제 부산은 서울이랑 동일하게 주식코인 손실금 바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준칙을 발표했는데 거의 한 6개월 이상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싹 빠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반영하라고 했었고, 그러니 뭐 광주나 대전이라든지 일부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원 초기에는 이제 반영하도록 할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변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배우자 재산 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도 이제 일반 지방법원들하고 회생법원하고는 이제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지방법원들은
2분의 1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일단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절반 잡아 이렇게 됐었는데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뭐 부산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반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지방법원에서도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진짜 엄격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해줬고 다만 이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 근데 기여한 걸 넘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채무자 건데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해놨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만 이제 반영하도록 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반영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게 되면은 결국엔 청산 가치가 올라가서 월 변제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반영을 안 하면 회생법원에서는 이제 청산 가치가 그만큼 감소하니까 더 유리하다. 예, 더 짧은 기간에 변제기간 수립이 가능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변제기간 단축인데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자녀 가구, 이제 뭐 전세 사기 피해자 이런 경우들은 24개월로 이제 단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이 경우 변제율 뭐 최소 20%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복귀를 돕기 위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해서 모든 회생법원이 다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회생법원에 이제 교훈이 있죠. 그래서 수원회생법원 개원 초기에 바로 제외해 줄 거다. 주식코인 손실금 바로 제외해 줄 거다라는 기대가 컸으나 실제로는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유지를 했다. 따라서 이제 새로 생기는 대전, 대구, 광주 또한 즉시 모든 채무자 친화적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26년 3월 이후부터 두세 달 정도 이 초기 운영되는 거를 보고 법원의 성향이 어떤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추가적으로는 압도적 속도 차이. 요거는 이제 법원 측에서 주장하는 거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법원 같은 경우는 개시 일정까지 7, 8개월. 다만 회생법원은 3개월 이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뭐 서울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맞다고 볼 수 있겠으나 네. 부산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또 반대거든요. 더 길죠. 네. 특히나 이제 사건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지연되고 있는 뭐 대구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 법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진행 속도가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회생법원이 상당히 많은 관할을 이제 커버하게 됐어요. 원래 대전지방법원은 충청남도만 커버를 했는데 네. 대전 회생법원이 되면서 충남, 충북을 커버하게 되었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전남에서 전남, 전북을 커버하게 되었고 대구는 이제 뭐 부산 회생법원과 나눠서 전국 지역을 다 커버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진짜 극히 일부 지역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인천, 그다음에 경기 북부, 강원도 요 정도 지역만 회생법원이 아닌 기존 지방법원에 접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관할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채무자의 거주지이지만 직장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를 경합적인 관할로 선택할 수도 있으니 이제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관할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선택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당장 회생법원이 개원한다고 해서 채무자 친화적인 정책을 바로 적용을 할지 아니면 그 적용까지의 또 실무준칙 개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니 개원 초기 두세 달 정도는 이제 심도 있게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이제 신청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전략적으로도 사실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바꿀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성향도 파악하고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최적의 변제 계획을 잘 설계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서 회생법원 신설이 미치는 영향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고 네. 추가적으로 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특이점이 포착된다거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도 회생법원의 어떤 설치와 이에 따른 이제 변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유익성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내년 되면은 많은 변화가 이제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뭐 저희도 빠르게 좀 적응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관련해서 이슈 사항이 있거나 또 좀 유익한 내용으로 공유드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빠르게 내용 공유드리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